낙양의 전쟁은 막았지만 왕직의 힘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한로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서일한마저 살려 증인으로 세운다. 아버지와 가문, 정파와 마교가 감춰온 잘못까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왕직이 사람들을 지배해온 방식도 무너지기 시작한다. 10년 동안 이어진 싸움은 이제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낙양의 싸움은 멈췄지만 왕직은 아직 건재했다. 조정군은 명분을 잃고 물러났고 정파와 천마신교 역시 서로 검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왕직의 계획 하나가 실패한 것에 불과했다. 금이상단의 장부 일부와 동창의 내부 명령, 조정군이 미리 움직였다는 기록은 모두 정황에 가까웠다. 왕직이 직접 강호를 흔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더 깊은 고리가 필요했다. 한로는 그 고리가 서일한에게 있다고 보았다. 서일한은 여전히 지법 땅 지하에 갇혀 있었다. 한로가 그를 잡은 뒤 왕직은 그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일한이라는 이름을 전달망의 암호처럼 사용하며 여러 조직을 움직였다. 그렇다면 왕직에게 서일한은 완전히 버린 사람도 반드시 살려야 할 사람도 아니었다. 필요할 때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지울 수 있는 존재에 가까웠다. 한로는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서일한이 가진 가장 큰 가치는 죄의 크기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왕직의 체계 안쪽을 보았다는 사실이었다. 한로가 구금실에 들어갔을 때 서일한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체포 직후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다. 낙양 봉쇄가 실패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온 듯했고 왕직이 자신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한로는 신문을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왕직이 최근 서일한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록 몇 장을 보여주었다. 서일한 본인이 갇혀있는 동안 그의 이름으로 명령이 내려가고 자금이 움직이고 사람까지 죽었다. 자신이 없어도 조직은 그대로 굴러갔다. 그 기록은 서일한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왕직에게 그는 사람이 아니라 표식이었다. 한로는 그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구금실을 나왔다. 서일한이 먼저 선택하게 둘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움직임이 나타났다. 서일한은 자신이 직접 보관하지 못했던 옛 기록 하나의 위치를 알려왔다. 낙양 북쪽의 오래된 창고였다. 그곳은 몇 년 전 지법당이 압수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던 장소였고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한로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함정일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다. 개방의 연락망과 모용청의 사람을 따로 보내 주변을 살폈다. 이상한 움직임은 없었다. 그제야 한로가 직접 들어갔다. 창고 바닥 아래에는 작은 철함이 숨겨져 있었다. 안에는 장부 몇 권과 봉인된 문서가 들어 있었다. 대부분은 오래된 거래 기록이었지만 한로는 한 장에서 손을 멈췄다. 금이상단을 통해 지법당 내부 인사들에게 돈이 흘러간 목록이었다. 그 아래에는 받은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그들이 수행한 일까지 짧게 정리되어 있었다. 수사 방향 변경, 증거 폐기, 인사 이동, 특정 죄인의 이송, 그리고 한 시세가 사건 당시에 기록 조작까지 남아 있었다. 한로는 그 마지막 부분을 오래 보았다. 서일한이 작성한 기록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 문서였다. 하지만 이후 같은 체계가 계속 이어졌다는 흔적이 붙어 있었다. 서일한은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움직인 사람이었다. 철암 가장 아래에는 더욱 위험한 자료가 있었다. 동창 내부에서 금이상단으로 내려보낸 지시의 사본이었다. 직접적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같은 봉인 부호가 반복되어 있었다. 왕직과 연결된 표식이었다. 한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왕직은 사본과 암호 부호만으로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필요한 것은 지시를 실제로 받은 사람의 증언이었다. 한로는 다시 서일환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조건이 달라졌다. 서일환 역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왕직이 낙양에서 실패한 이상 내부 정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컸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워질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 서일환은 결국 한 가지 조건을 내놓았다. 자신의 목숨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완전한 자유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왕직이 몰락한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었다. 한로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서일환은 수많은 사건에 관여했다. 표국 습격을 덮었고 살막과 접촉했으며 사람들의 죽음을 방조했다. 아버지 사건의 오래된 구조를 알고도 이용했다. 그런 사람을 살려야 왕직을 잡을 수 있었다. 한로는 그 선택을 오래 미루지 않았다. 왕직보다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서일환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서일환을 죽이거나 버리면 왕직은 다시 기록 뒤로 숨을 수 있었다. 한로는 목숨은 보장하되 죄를 없애주지는 않는 방향을 택했다. 살아남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서일환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증언이 시작됐다. 금이상단과 처음 접촉한 시기, 동창의 지시가 집법당으로 전달되는 방식, 살막의 의뢰가 넘어가는 경로, 왕직이 직접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용한 중간 상인과 관리들의 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도 나왔다. 왕직은 금이상단을 자신의 조직처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상단의 욕망과 이익을 이용했다. 집법당에는 권력을 원하는 사람을 심었고 문파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골랐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결과만 같은 방향으로 모았다. 한로는 그 구조가 왕직의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단순한 명령 체계였다면 수장을 잡는 것으로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왕직은 사람들의 욕망 자체를 조직으로 사용했다. 그렇다면 무너뜨리는 방법도 달라야 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돈의 흐름과 명령 기록, 피해자와 실행자, 조정군의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맞춰야 했다. 서일환은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해줄 마지막 조각이었다. 며칠 뒤 한로는 필요한 기록을 모두 나누어 보관했다. 모용청은 오대세가 쪽 자료를 맡았다. 팽모태는 개방의 정보망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정무상은 신교 내부에서 금이상단과 거래한 강경파 기록을 정리했다. 각원대사는 소림 쪽에서 확인된 오래된 거래 자료를 내놓았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기록을 들고 있었다. 누군가 한 곳을 없애도 전체를 지울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왕직이 오랫동안 사용한 방식과 정반대였다. 그는 사람들을 서로 모르게 움직였다. 한로는 이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진실을 따로 가지고 있게 만들었다. 한로는 마지막으로 서일환의 증언서를 확인했다. 이제 왕직을 가리키는 선은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개였다. 문제는 그 선들을 강호 안에서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왕직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점이었다. 왕직의 자리는 조정 안에 있었다. 그를 무너뜨리려면 강호의 진실을 조정의 싸움으로 옮겨야 했다. 한로는 그때 처음으로 다음 목적지를 정했다. 이번에는 낙양이 아니었다. 왕직이 가장 강한 곳, 조정 안이었다. 왕직을 조정 안에서 끌어내리려면 강호의 의혹만으로는 부족했다. 한로는 서일환의 증언과 금이상단 장부, 동창의 전달 기록을 다시 정리했다. 어느 하나만 놓고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기록을 같은 시간선 위에 놓으면 왕직이 오래전부터 강호의 분열을 이용해왔다는 흐름이 분명해졌다. 문제는 그 안에 한중산의 이름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10년 전 한시세가는 금이 상단의 돈을 받았다. 한중산 역시 처음부터 모든 거래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그 사실을 숨기면 왕직을 향한 증거의 일부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한로는 선택해야 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록 일부를 감추거나 잘못까지 포함한 모든 진실을 공개하거나 예전의 한로라면 오래 고민했을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답이 달랐다. 한로는 한시세가 관련 기록을 따로 빼지 않았다. 한중산이 금이상단과 거래를 시작한 시점부터 요구가 점점 커지고 뒤늦게 관계를 끊으려 했던 과정까지 그대로 남겼다. 내부 사람이 매수되고 장부가 빼돌려진 일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지우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했다. 그 자료를 처음 본 모용청은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다. 한로가 아버지의 결백만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모용청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셋째 공자의 죽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모용세가 내부 사람이 금이상단과 접촉했고 가문이 사건을 빠르게 덮는데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흔적이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만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자신의 가문을 깨끗하게 만들면 진실 일부를 버려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진실은 왕직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한로는 자료를 조정으로 바로 보내지 않았다. 먼저 강호 안에서 여러 세력이 같은 기록을 확인하도록 만들었다. 각원대사는 소림의 거래 내역과 대조했다. 팽로테는 개방의 오래된 정보 기록을 확인했다. 정무상은 신교 내부에서 금이상단의 돈을 받은 인물들의 명단을 내놓았다. 서일안의 증언 역시 여러 부분에서 일치했다. 한시세가의 기록만 따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방식이 10년 동안 반복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사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소문이 먼저 퍼졌다. 한로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왕직을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곧이어 정반대의 말도 나왔다. 한중산 역시 금이상단의 돈을 받은 사람이었고 한시세가의 몰락은 자업자득이었다는 소문이었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확인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왕직은 한로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할 부분부터 건드리고 있었다. 한로가 아버지의 거래 기록을 숨기면 그 순간 모든 증거가 개인적인 복수로 보일 수 있었다. 반대로 공개하면 한시세가의 명예는 다시 상처를 입는다. 왕직은 그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만들려 했다. 한로는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다. 기록 전체를 공개했다. 금이상단의 돈을 받은 사실도, 한중산이 뒤늦게 그 관계를 끊으려 했던 사실도, 자신의 잘못까지 남긴 장부도, 그리고 그 장부가 사라진 뒤 누명이 만들어졌다는 과정도 함께 내놓았다. 결과는 한로가 예상한 것보다 거칠었다. 한시세가를 완전한 희생자로 기억했던 사람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한중산을 비난했다. 반대로 그가 마지막까지 기록을 남기려 했다는 사실을 높게 보는 사람들도 생겼다. 한시세가의 이름은 깨끗해지지 않았다. 대신 실제 모습에 가까워졌다. 한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 생각은 없었다. 그 선택은 뜻밖의 결과를 만들었다. 왕직 쪽에서 한로의 자료를 개인적인 원한으로 몰아가려던 움직임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숨기지 않은 사람이 증거 전체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모용청도 뒤따랐다. 모용세가 내부 인사들이 사건 은폐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가문에서는 즉시 반발이 일어났다. 하지만 모용청은 자료를 거두지 않았다. 정무상 역시 신교 강경파가 실제로 금이상단의 돈을 받았다는 기록을 감추지 않았다. 각원대사도 소림의 거래 내역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내놓았다. 하나씩 보면 각자의 치부였다. 한 곳에 모이자 전혀 다른 모양이 되었다. 왕직이 강호를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조직이 썩어서가 아니었다. 각 조직 안에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잘못을 숨기려다 더 큰 손에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한로는 그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기로 했다. 왕직을 무너뜨릴 힘은 완벽한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각자가 자신의 잘못까지 인정하면서 더 이상 약점으로 붙잡히지 않는 데서 생겼다. 며칠 뒤 첫 번째 자료 묶음이 조정으로 향했다. 한 통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경로로 여러 사본이 움직였다. 한로가 전부를 가지고 가지도 않았다. 왕직이 한 사람을 막는 것으로 끝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날 밤 한로는 한중산의 장부 원본을 마지막으로 펼쳤다. 오래된 종이에는 아버지의 실수와 두려움, 뒤늦은 결심이 모두 남아 있었다. 10년 동안 한로는 그 이름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한중산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잘못된 선택을 했고 늦게 깨달았으며 마지막에는 돌아서려 했다. 그것이 실제 아버지였다. 한로는 장부를 덮었다. 왕직이 빼앗아간 것은 한시세가의 명예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기회까지 빼앗고 그것을 약점으로 사용했다. 이제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만들 차례였다. 며칠 뒤 조정에서 첫 반응이 돌아왔다. 왕직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일부 대신들이 자료를 따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직 공개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하지만 동창 내부에서도 문서 이동이 급격히 늘었다. 왕직이 처음으로 강호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로는 그것이 마지막 싸움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임을 알았다. 이번에는 왕직이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 차례가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살아남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조정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자 왕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사람들의 약점과 이해관계를 이용해 뒤에서 판을 만들었다.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금이상단과 살막, 집법당과 각 문파의 내부 인물들이 대신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한로가 자료를 여러 갈래로 흩어 조정 안으로 들여보낸 순간부터 왕직의 시간이 줄어들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동창 내부였다. 한로가 넘긴 기록을 검토하던 관리 2명이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중 한 명은 밤사이 사라졌고 다른 한 명은 가족과 함께 감시를 받기 시작했다. 동시에 금이상단도 움직였다. 항주와 낙양의 오래된 장부들이 한꺼번에 폐기됐고 왕직과 연결된 중간 상인 몇 명은 남쪽으로 빠져나갔다. 증거를 지우는 동시에 사람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로는 그 반응을 예상했다. 그래서 원본보다 사본을 더 많이 만들었고 누구도 전체 자료를 혼자 가지고 있지 않게 했다. 왕직이 한 사람을 없애도 그름 전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사람이었다. 왕직은 기록이 아니라 기록을 가진 사람을 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팽로태 쪽에서 일어났다. 개방의 분타 하나가 밤사이 불탔고 왕직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던 연락책 셋이 실종됐다. 다음은 소림이었다. 각원대사가 보관하던 오래된 거래 문서가 이동 중 습격을 받았다. 자료 일부는 지켜냈지만 호위하던 승려들이 다쳤다. 정무상 쪽에도 살수가 붙었다. 천마신교 내부에서 왕직과 금이상단의 관계를 증언할 수 있는 강경파 인물 하나가 이동 중 죽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일이 벌어졌다. 왕직은 마지막 증거들이 한 곳에 모이기 전에 전부 끊으려 하고 있었다. 한로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다. 왕직이 가장 먼저 없애려 할 사람이 따로 있었다. 서일환이었다. 기록은 반박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 직접 입을 열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로는 곧바로 구금 장소를 옮기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일환이 있던 곳으로 가는 길목에서 습격이 시작됐다. 검은 옷을 입은 무인들은 살막의 잔존 세력이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정확했다. 길을 막는 사람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뉘어 있었다. 목적은 탈출이 아니었다. 서일환을 죽이는 일이었다. 한로는 모용청과 함께 안쪽으로 들어갔다. 싸움은 길지 않았지만 거칠었다. 살막 무인들은 살아 돌아갈 생각이 없는 듯 움직였다. 붙잡힐 상황이 되면 독을 사용했고 한 사람이라도 안으로 보내기 위해 나머지가 몸을 던졌다. 한로는 그 방식에서 왕직의 다급함을 처음으로 느꼈다. 이전에 그는 항상 한 걸음 뒤에서 사람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흔적을 남기면서까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서일환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날 밤 모용청의 숙소도 습격받았다. 왕직의 자금 기록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장소였다. 모용청은 이미 자료를 옮긴 뒤였지만 습격자들은 방 전체를 뒤진 뒤 불을 질렀다. 한로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왕직의 다음 수를 읽었다. 증거를 모두 없앨 수 없다면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끊으려 할 것이다.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만들고 한 명씩 고립시킨 뒤 제거하는 방식이었다. 한로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다. 그동안 따로 보관하던 자료의 존재를 일부러 공개했다. 개방과 소림, 모용세가와 천마신교가 서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호 전체에 흘렸다. 한 사람을 죽인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왕직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 선택에는 위험도 있었다. 왕직이 모두를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다음 날 여러 곳에서 낯선 무인들이 움직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왕직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겼다. 각 세력이 서로를 지키기 시작했다. 개방은 소림의 문서 이동 경로를 숨겼고 소림은 모용세가 쪽 인원의 호위를 도왔다. 천마신교 옹건파는 서일환이 이동하는 길목 하나를 대신 막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검을 겨누던 사람들이었다. 왕직은 오랫동안 그들이 협력하지 못할 것이라 믿고 판을 만들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로는 마지막 공격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 생각했다. 예상은 맞았다. 사흘째 되는 밤, 낙양 외곽에 임시 거처 주변이 완전히 막혔다. 살막 잔존 세력과 동창의 비밀 무인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왕직이 서로 다른 조직을 한자리에 사용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번에는 흔적을 숨길 여유가 없었다. 한로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장소를 미끼로 사용했다. 왕직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동안 자료의 마지막 묶음이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모용청이 정리한 오대세가 기록, 정무상이 내놓은 신교의 거래 장부, 각원대사의 소림 자료, 팽로테가 확인한 금의 흐름, 서일환의 증언, 그리고 한중산의 원본 장부 일부. 한로가 가진 것은 그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본들이었다. 습격은 자정이 넘어서 시작됐다. 첫 번째 벽이 무너지고 무인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한로는 정면으로 맞섰다. 은영보로 좁은 공간을 오가며 공격을 흘리고 가까이 들어오는 자만 빠르게 쓰러뜨렸다. 예전 폐사에서 새 살수에게 밀리던 때와는 달랐다. 하지만 숫자는 계속 늘었다. 한로 혼자 막을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때 바깥에서 다른 무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모용청이 먼저 도착했다. 뒤이어 개방 사람들이 골목을 막았고 소림 무인들이 퇴로를 끊었다. 조금 늦게 천마신교 쪽 사람들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도 한로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 아니었다. 왕직이 한로를 없애려 한다는 사실을 각자 확인한 뒤 스스로 움직인 사람들이었다. 싸움의 흐름이 바뀌었다. 살막 무인들은 퇴로를 잃었고 동창 쪽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분을 숨긴 채 싸울 수 없었다. 붙잡힌 자들의 몸에서는 동창의 비밀 표식과 금이상단의 지급표가 함께 발견됐다. 왕직이 가장 피하려던 증거가 오히려 그의 마지막 공격에서 만들어졌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싸움은 끝났다. 한로는 부서진 담장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라보았다. 왕직의 마지막 수는 실패했다. 사람을 하나씩 고립시키려 했지만 그 공격이 오히려 서로 다른 세력을 한 곳에 모았다. 한로는 그제야 왕직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 왕직은 사람의 욕망을 정확히 읽었다. 하지만 사람이 욕망보다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 오판이 왕직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동이 트기 직전 북쪽에서 전령 하나가 도착했다. 한로가 흩어보낸 자료 가운데 첫 번째 묶음이 무사히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왕직의 마지막 공격에서 붙잡힌 동창 무인들의 신분까지 함께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 왕직은 더 이상 강호의 소문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자신의 사람들이 직접 움직였다는 증거가 남았다. 한로는 피 묻은 검을 거두었다. 10년 동안 왕직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싸웠다. 마지막에 직접 손을 뻗은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이 왕직을 끌어내릴 마지막 길이 되고 있었다. 왕직의 마지막 공격이 실패한 뒤 상황은 빠르게 뒤집혔다. 이전까지 조정으로 들어간 자료들은 서로 다른 사건의 일부처럼 보였다. 금이상단의 장부, 동창의 이동 기록, 살막과의 접촉 흔적, 무림맹 내부에 조작된 문서까지 모두 따로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왕직이 직접 움직인 사람들이 살아서 붙잡혔다. 그들의 몸에서는 동창의 비밀 표식과 금이상단의 지급표가 동시에 나왔다. 한로가 처음부터 필요로 했던 연결이었다. 기록과 사람이 같은 지점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한로는 그 자료를 한 곳에 모으지 않았다. 왕직이 마지막으로 제거할 대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서일안의 증언은 조정의 한 경로로 들어갔다. 정무상이 제공한 신교 내부 장부는 다른 관리에게 전달됐다. 각원대사가 확인한 소림의 거래 기록과 모용청이 정리한 오대세가 자료도 서로 다른 곳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팽로테는 금이상단이 여러 지역에서 사용한 자금 경로를 개방의 오래된 기록과 대조의 별도로 넘겼다. 마지막으로 한중산의 장부가 들어갔다. 10년 전부터 같은 방식이 존재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였다. 왕직은 처음에는 기존 방식으로 대응했다. 자신과 직접 연결된 적이 없다는 점을 앞세웠다. 금이상단은 민간 상단이었고 살막은 강호의 조직이었다. 집법당 내부의 부패나 각 문파의 거래까지 동창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방향이었다. 예전이라면 충분히 통했을 논리였다. 왕직은 언제나 직접 명령을 남기지 않았다. 각자가 자신의 욕망과 필요 때문에 움직이게 만든 뒤 결과만 이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로가 바로 그 구조를 증거로 만들었다.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반복된 암호가 있었다. 같은 중간 상인이 등장했고 같은 봉인 방식이 사용됐으며 사건 직전마다 비슷한 금액이 움직였다. 그 뒤에는
언제나 기록 삭제나 인사 이동, 사람의 죽음이 따라왔다. 하나의 사건만 보면 우연이었다. 10년을 이어놓으면 체계가 되었다. 왕직에게 더 불리한 것은 낙양, 봉쇄 기록이었다. 조정군의 이동 명령은 정파와 천마신교의 본격적인 충돌보다 먼저 작성되어 있었다. 왕직 쪽에서는 치안 대비라고 해명했지만 병력, 배치 장소는 실제 충돌 지점과 지나치게 정확하게 맞았다. 더구나 신교와 정파에 서로 다른 정보를 흘린 전달망 가운데 일부가 동창의 비밀 인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왕직은 싸움을 진압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싸움이 벌어질 위치와 시간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퍼지자 조정 내부에서도 왕직을 감싸기 어려워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궁지에 몰린 왕직이 순순히 무너질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남아있는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강호 세력들이 금이 상단의 돈을 받은 사실과 한 시세가 역시 그 중 하나였다는 내용이었다. 한로를 개인적인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들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효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로가 이미 먼저 모든 것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한중산이 금이 상단과 거래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모용청 역시 자신의 가문 내부의 잘못을 내놓았고 정무상도 신교 강경파의 거래를 감추지 않았다. 각원대사 또한 소림의 불편한 기록을 인정한 뒤였다. 왕직이 약점으로 사용하려던 사실들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다. 더 이상 협박의 가치가 없었다. 한로는 그 순간 왕직의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은 비밀이 있을 때 가장 강했다. 감추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 선택지를 줄이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까지 드러낸 상태였다. 왕직이 쥐고 있던 끈들이 하나씩 끊어졌다. 금이 상단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왕직과 가까웠던 상인 몇 명이 달아났고 일부는 자신들에게 내려온 지시 기록을 내놓기 시작했다. 왕직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한로는 그 움직임을 막지 않았다. 누가 정의로운지 따질 때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욕망이 이번에는 왕직을 향하도록 두었다. 며칠 뒤 서일안의 증언이 공식적으로 검토됐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도 함께 인정했다. 금이 상단과 거래했고 수사를 조작했으며 살막과의 연결을 방치했다. 동시에 그 모든 일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시작됐는지도 밝혔다. 왕직이 직접 이름을 남기지 않는 방식, 중간 상인을 거쳐 지시를 내리고 각 조직 내부의 욕망을 이용해 움직인 뒤 필요가 끝나면 사람을 버리는 방식까지 드러났다. 서일안의 증언만이었다면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다른 기록들이 같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왕직은 결국 자신의 직무에서 분리됐다. 동창 내부에서도 그가 사용하던 비밀 인원들의 명단이 회수되기 시작했다. 금이 상단의 일부 지점은 봉쇄됐고 관련 관리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다. 한로는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왕직이 당장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그를 따르는 사람도 남아 있었고 오랫동안 쌓은 영향력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졌다. 아무도 그의 명령이 안전하다고 믿지 않게 됐다. 왕직과 가까운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 서일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이 상단은 더 이상 동창의 보호를 확신하지 못했다. 동창 내부 사람들 역시 왕직의 이름 아래 움직였다가 함께 끌려갈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왕직이 사람들을 묶어놓았던 두려움이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한로는 마지막으로 왕직을 다시 마주했다. 처음 낙양 외곽 정자에서 만났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왕직은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한로가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을 들고 있었고 왕직은 모든 길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왕직이 자신의 방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왕직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두려움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었다. 한로는 처음에는 그 생각을 부정하지 못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돈과 권력, 가문과 생존 때문에 움직였다. 한중산도 그랬고 서일안도 그랬다. 팽로테와 각원대사 역시 자신들의 조직을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모용청은 가문의 명예보다 진실을 택했다. 정무상은 자신의 세력에 불리한 기록을 공개했다. 각원대사는 소림의 치부를 숨기지 않았다. 팽로테는 개방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마지막 정보망을 열었다. 서일안조차 살아남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까지 증언했다. 사람은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까지 계산할 수는 없었다. 왕직이 놓친 것은 그것이었다. 왕직은 결국 호위 아래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은 10년 동안 한로가 상상했던 복수와 달랐다. 피가 흐르지도 않았고 껌을 맞대지도 않았다. 한로는 왕직을 직접 뵈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왕직이 만든 체계를 이용해 그가 숨을 곳을 없애는 편이 더 확실했다. 한로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해방감도 느끼지 못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시세가도 다시 생기지 않았다. 모용청의 오라비와 표국에서 죽은 사람들, 살막에게 희생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왕직 하나가 무너졌다고 사라진 것들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끝났다. 1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을 쫓아다니던 싸움이었다. 이제 그 손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왕직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한로 역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그 그림자를 따라가는 소년이 아니었다. 왕직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문제가 남았다. 무림맹은 여전히 맹주의 병세와 계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낙양의 충돌을 겪으며 구파일방과 오대세가 사이의 신뢰도 크게 흔들렸다. 천마신교와의 관계 역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누군가는 그 흔들린 판을 다시 세워야 했다. 며칠 뒤 한로에게 무림맹 총단으로 돌아와 달라는 요청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집법당 집행관을 부르는 문서가 아니었다. 여러 문파와 세가의 이름이 함께 찍혀 있었다. 한로는 한동안 그 문서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는 강호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지금은 그 중심이 먼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왕직과의 싸움은 끝났다. 그러나 한로가 어디에 설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무림맹 총단으로 돌아가는 길은 10년 전과 달랐다. 한로는 그 차이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한시세가가 무너졌을 때 그는 강호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고 살아남기 위해 집법당의 가장 낮은 자리부터 다시 올라와야 했다. 지금은 반대였다. 총단에서 먼저 사람을 보냈다. 구파일방과 오대세가 중소 문파의 대표들이 함께 한로를 찾았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낙양의 거리는 여전히 지난 충돌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부서진 가게가 있었고 성문 근처에는 급히 메운 검은이 남아 있었다. 전쟁은 막았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왕직이 무너졌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다. 무림맹주는 평상에서 더 이상 정무를 볼 수 없었다. 북의 문제를 두고 오래 갈라졌던 세력들은 이제 누구도 쉽게 상대를 믿지 못했다. 왕직의 장부에 이름이 올라간 문파들도 있었고
금이 상단의 돈을 받은 인물들은 각자의 조직 안에서 책임을 묻고 있었다. 천마신교와의 관계 역시 애매했다. 정무상이 돌아오면서 당장의 전쟁은 막았지만 오랜 적대감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왕직 하나를 무너뜨렸다고 강호가 깨끗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감춰졌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난 상태에 가까웠다. 한로가 총단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은 팽노태였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왕직을 무너뜨리는데 개방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팽노태는 그 공을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이 끝났으니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로에게도 특별한 축하를 건네지 않았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도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정보를 숨긴 적도 있었고 서로 이용한 적도 있었다. 끝까지 모든 것을 믿은 관계도 아니었다. 한로는 오히려 그래서 편했다. 팽노태는 처음부터 한로를 위해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다. 개방과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움직였고 마지막에도 같은 이유로 왕직에게 등을 돌렸다. 그 선택이 결국 한로와 같은 방향에 놓였을 뿐이었다. 정무상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천마신교 내부에는 아직 정리할 일이 많았다. 강경파의 일부는 몰락했지만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정무상이 살아 돌아온 일을 두고도 내부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정파와 화해를 선언할 위치도 아니었고 한로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다. 왕직이라는 공통의 적이 사라졌으니 두 사람은 다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컸다. 한로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잠시 같은 길을 걸었다고 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었다. 각원대사는 소림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 소림 역시 자유롭지 않았다. 금이 상단과의 오래된 거래가 드러났고 일부 장로들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각원대사는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 강호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균형을 말해온 소림도 이제 자신의 안쪽을 먼저 들여다봐야 했다. 서일환에게는 약속한 대로 목숨이 보장됐다. 그렇다고 자유가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집법당 내부 조작과 살막과의 거래, 증거 은폐에 대한 책임은 따로 남았다. 서일환은 왕직을 무너뜨린 증인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를 치러야 할 사람이었다. 한로는 그 결말에 손대지 않았다. 살려두기로 한 선택이 용서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모용청 역시 모용세가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가 공개한 자료 때문에 가문 안에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었다. 셋째 공자의 죽음을 덮으려 했던 인물들과 금이 상단의 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모용청은 이제 오라비의 죽음을 추적하던 사람에서 가문 내부를 다시 세워야 하는 위치로 옮겨가고 있었다. 한로는 그녀와 함께 총단의 후원을 걸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목적만 있었다. 모용청은 오라비의 죽음을 쫓았고 한로는 아버지의 누명을 쫓았다.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손을 잡았다. 그 뒤 수많은 일이 있었다. 서로 의심했고 각자의 가족에게 불리한 진실도 마주했다. 왕직과의 싸움이 끝난 뒤에도 둘 사이에는 굳이 이름 붙일 필요가 없는 관계가 남았다. 모용청은 한로가 총단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짐작하는 듯 했다. 그러나 대신 답을 정해주지는 않았다. 그 점도 예전과 달랐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상대에게 목적을 맡기지 않았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었다. 그날 오후 총단 대전에서 회합이 열렸다. 한로는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았다. 그가 중심에 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합이 시작된 뒤 이야기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새로운 맹주를 당장 정하기보다 먼저 무너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집법당은 독립성을 잃었고 상단과 문파 사이의 거래를 감시할 장치도 없었다.
각 문파가 가진 정보는 서로 단절되어 있었으며 그 틈을 왕직이 오랫동안 이용했다. 누군가는 그 구조를 바꾸는 일을 맡아야 했다. 이름이 몇 차례 오르내렸다. 큰 문파의 장문인도 있었고 5대 세가의 가주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이름이 나오든 다른 세력이 즉시 경계했다. 한쪽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로의 이름이 나왔다. 처음에는 몇 사람뿐이었다. 곧 다른 세력들이 뒤따랐다. 한로는 구파일방의 사람이 아니었다. 5대 세가에도 속하지 않았다. 천마신교와 접촉했지만 그들의 편도 아니었다. 개방의 정보를 이용했지만 개방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애매한 위치 때문에 여러 세력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왕직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가문의 잘못까지 숨기지 않았다. 그 사실이 한로에게 예상하지 못한 신뢰를 남겼다. 완벽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로는 그 자리에서 맹주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권력을 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많이 보았다. 왕직도 처음부터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람과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커질수록 자신만이 옳다고 믿기 쉬워진다. 한로는 그 길의 끝을 이미 보았다. 그래서 더 망설였다. 그러나 그 망설임을 이유로 다시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다. 10년 동안 그는 누군가 만든 판의 바깥에서 진실을 쫓았다. 이제 판을 다시 만드는 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회합은 그날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한로에게 무림맹의 재정비를 이끌 임시 책임을 맡기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차기 맹주를 결정하기 전까지 집법당 개편과 정보망 정비, 금이상단 관련 자녀 세력의 조사, 천마신교와의 충돌 방지까지 맡기는 자리였다. 이름보다 책임이 먼저 주어진 셈이었다. 한로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왕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더 어려운 일을 받은 것이었다. 회합이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씩 대전을 나섰다. 팽로태는 가장 먼저 총단을 떠났다. 정무상도 남쪽으로 향했다. 각원대사는 소림으로 돌아갔다. 모용청 역시 며칠 뒤 가문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로는 홀로 회랑 끝에 남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낙양의 지붕 위로 붉은 빛이 길게 번졌다. 10년 전 불타던 한시세가의 하늘과 비슷한 색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뒤돌아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한로는 천천히 대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는 여러 문파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누군가 길을 비켰다. 한 사람이 비키자 옆에 사람도 물러났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운데 길이 열렸다. 한로는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다. 맹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 또 다른 싸움이 될 수도 있었다. 다만 예전처럼 누군가의 뒤를 쫓으며 걸어가는 길은 아니었다. 한로는 열린 문을 지나 대전 안으로 들어갔다. 10년 동안 강호의 가장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 중심에 자신의 발로 들어섰다. 밖에서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갇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판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로가 있었다. 왕직은 무너졌지만 잃어버린 사람들과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로는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들인 사람으로 남았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흔들린 강호는 새로운 중심을 필요로 했다. 10년 전 강호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한로는 마침내 자신의 발로 무림맹의 중심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